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요시모토 유미 지음, 김한나 옮김, 유노복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50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투, 태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50부터는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하고요. 지금 이때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을 우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길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의 나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나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나로 생각할 것인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하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의식 중 몸에 밴 억측,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예를 들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등의 억측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해 제지하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억압받고 승화되지 못해 남아버린 감정들입니다. 블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잠재의식으로서의 블록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 생활, 괴로운 체험이나 실패, 부끄러웠던 일 등 지워버리고 싶은 체험이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두 번 다시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고자 먼저 포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못해라고 결정해 괴로운 체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블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식의 발로인데 블록이 있으면 본의가 아닌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 무의식 중의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입는 일에서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인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버릇을 신경 써야 합니다. 억측, 부정적 생각은 말버릇에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젊음, 아름다운 외모에 둠을 나타냅니다. 미래에 대한 포기가 밑바탕을 형성합니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라는 블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며 도전할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담긴 말버릇도 구차합니다.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에 비난받으면 어쩌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버릇은 족쇄가 될 뿐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묻기에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전부 부정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존적인 자세의 간곡한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합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작정해 시작하면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삶의 괴로움과 위화감을 의식해 언어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을 뚫고 나오는 말버릇이 없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내뱉는 말의 뒤에는 잠재의 의식이 있어 불록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알게 되면 모조리 부정하지 말고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되고 싶은 자신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버릇은 포기이자 변명인 동시에 나이 따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속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억의 물건을 처분하여 홀가분해지면 자유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고 귀찮아도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 식사를 하고 생명에 활기를 주는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합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매일은 무리라도 가끔 다른 장소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패션은 심플함과 시크함을 신조로 삼되 강렬한 포인트 컬러를 넣어도 즐겁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을 바꿔 행동하면 운이 움직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는 질문에 확실히 직면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움 닫기를 해야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가능하다면 40대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취미나 좋아하는 일이 즉시 업무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볍게 전환해 나가려면 5년, 10년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연마하는 건 물론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연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것만 하겠다 등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건 시니어 세대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하는 것이 사는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찾아 세우면 도움 닫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남들이 좋아해 주는 체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옛말처럼 젊었을 때의 높은 경험치는 이후의 인생에 커다란 토대가 됩니다. 경험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지혜, 생각하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이후의 인생에서는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지 않아도 걱정과 어려움,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할 것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 없이 50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편하게 지내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보다 즐길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게 좋은 인생입니다.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정신의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건 삶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아한 50의 품격에 대하여 우아는 주로 나이든 여성에게 사용합니다. 세련됨은 정신성과 사는 방식으로 연마됩니다. 50대가 넘으면 명확해집니다.
눈꼬리의 주름이 웃으며 살아온 증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척해졌다는 증거가 될 것인가? 이는 각자의 삶에 달렸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표정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과 불운 또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품성에 있습니다. 사소한 표정에도 나타납니다. 우연한 순간 갑자기 무방비해졌을 때 본심과 속마음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품성 문제일지 모릅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이는 핀란드 속담입니다. 품성은 재력과 상관없습니다.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품성, 품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갖춰진 바람직한 품격, 고상함, 고결함을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매사 좋은 면을 본다.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맹렬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나의 미의식을 자각하며 산다. 이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며 마음을 연마했는지 배어 나옵니다.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는 것도 품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지금을 음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는 과거, 지나간 걸 되찾을 수는 없고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떨쳐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나 과거의 감정과 사건의 잔재를 끌어안고 있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 여기에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곳에 미래의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지만 계획적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로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바라는 미래를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는 생활에 유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야말로 현실입니다.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의식해야 합니다. 득이 되는 말버릇을 갖고 독이 되는 말버릇은 버려야 합니다. 말버릇은 살기 힘들게도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좁히기도 합니다. 말버릇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떨쳐내면 하면 안 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버릇,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은 정리되지 않은 짐보다 더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좋겠네. 달라붙는 듯한 어미가 귀 속에 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부럽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신경 쓰여 참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건 질투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으면 단번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떨떠름한 마음의 원인을 알면 떨쳐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마음이 개운치 않으면 다시금 떨쳐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좋겠네 라는 말 한마디도 집요한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좋다, 멋지다 라고 시원스레 말하면 부러움이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질투를 동경이나 칭찬으로 바꾸는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버릇에는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좋겠네 같은 말과 함께 담겨 있는 생각도 떨쳐내야 합니다. 또한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단어는 상대방의 말에 반론하며 이유나 변명을 댈 때 쓰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주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도사리게 될지 모릅니다.
떨쳐내야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불만을 검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걸고 싶어 하는 자신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과도할 수 있고 기분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억측만으로 하는 판단 중에서 세상에 통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뭐뭐라서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라는 말이 입을 뚫고 나올 것 같으면 과연 그런 일도 있군요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인 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인생은 줄 때 더 행복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저서 행복론에서 유쾌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쾌함은 참으로 씀씀이가 좋은 녀석이다. 받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요. 유쾌함은 넓은 의미에서 행복감입니다. 유쾌해야 행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유쾌함은 행복을 전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알랭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운한 일과 하찮은 일에 유쾌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요. 모든 일에 유쾌하게 대응하면 사소한 일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며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쾌함의 효용은 생각 이상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기뻐, 기뻐, 훌륭해, 훌륭해. 방긋방긋 웃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칭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퍼뜨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때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날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날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몸은 가볍게, 마음은 즐겁게, 태도는 우아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